자정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정작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공기 중에도 자기네가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작용,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의 자정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는 거, 요거 여러분 환경보건에서 그래도 자주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묻죠.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실 거는 짝꿍 매칭을 잘해야 돼. 짝꿍을.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자, 바람이 불어요. 공기 중에 막 불순물질이 있고 오염물질이 많아. 근데 바람이 불면 어때요? 바람이 불었어. 여기에 만약에 불순물질이 있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이 불순물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지만 바람이 휙 부니까 여기 이만큼 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막 쪼개져 가지고 다른 데로 멀리 나가버리죠. 쪼개지죠. 한 군데에 모여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연해지잖아. 그죠? 오염물질이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그런 작용을 바람 때문에 생기는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희석작용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 짝꿍 손 잘 잡으셔야 됩니다.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 바람이 휙 불었더니 먼지들이나 유해물질들이 흩어졌어요. 쪼개졌어요. 희석작용. 그 다음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너무 높고 이런 날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비라도 좀 와서 좀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눈이라도 와서 좀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막 있어도요. 우리가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눈이 오잖아요. 그래서 강우, 강설, 비나 눈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오염물질이 씻겨져 내려가죠. 그런 작용을 세정작용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뇌의 짝꿍은 세정작용입니다. 비와 눈에 의한 세정작용,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 이렇게 하셔야지 보기 문제에서 비와 눈에 의한 희석작용 이러면 안 돼. 되셨죠? 정확하게 매칭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자외선이 있죠. 광선. 그럼 제가 지난번에 적외선하고 자외선 하면서 적외선의 기능, 자외선의 효과, 기능 했거든요. 그 자외선에 의한 기능 중에서 자살이라고 하면서 살균 작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유해한 균이 있고 이래도 자외선이 내려쬐면서 살균의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에 의한 무슨 작용이다? 살균 작용입니다. 짝꿍은 자외선은 살균 작용. 되셨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그래도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해물질이 산소와 결합되면은 그래도 조금은 깨끗해지잖아. 그래서 산소에 의한 오존, 여기에서 키워드 잡지 마시고 산소에 의한 무슨 작용이다? 산화작용. 그래서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실 같은데 예전에 고무나무 같은 거 많이 뒀거든요. 그럼 고무나무나 이런 나무를 거실에 두는 이유는 뭐예요? 거실에 있는 실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고무나무가 자기가 식물이 빨아당기고 그리고 자기가 산소, 자기 안에 있는 산소를 어떻게 한다? 뿜어내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는 들어가라 그러고 산소는 보내고 이래서 교환하는 거죠. 체인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무슨 작용? 교환작용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의한 교환작용. 되셨습니까? 이거는 식물을 키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탄소 동화 작용하고 의미가 같아요. 되셨어요? 요거 짝꿍 매칭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먼저 공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노력을 할 건데 그 노력에 바람에 의해서는 무슨 작용? 희석작용. 그죠? 그리고 비나 눈이 왔을 때 일어나는 작용은 짝꿍이 뭐라고요? 세정작용.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한 무슨 작용? 살균작용. 시험 문제에서 적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하면 틀렸어. 되셨죠? 그 다음에 산소와 오존에 의한 무슨 작용? 산화작용. 산화작용. 산소, 오존에 의한 환원작용. 이런 말하면 틀렸어. 산화작용.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요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어떡한다? 맞바꾸는 교환작용. 되셨습니까?
교환작용. 요게 공기의 자정작용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매칭을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대기 오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오염 원인 물질이 있죠. 그래서 대기 오염의 지표라고 한다면 이곳이 대기 오염이 심하다, 대기 오염이 어떻다 이렇게 알아볼 때 대기 오염의 지표. 자, 대기 오염의 지표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미세먼지, 그거를 분진이라 그러죠. 중요하죠. 대기 오염의 지표 분진. 그 다음에 또 아황산가스,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아황산가스. 그리고 또 일산화탄소, 그죠? 일산화탄소 이런 거 대기 오염의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오존 이런 것 등이 대기 오염의 지표예요. 이거 말고도 물론 납도 있고 벤젠도 있고 이산화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거를 하면은 분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거고요. 2차적으로 두 번째로 보는 거 하면 오존까지 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보는 거 하면은 분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얘를 먼저 보고요. 2차 대기 오염의 지표가 뭐냐 이래 말하면 오존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치를 볼 건데 대기 오염이 심하면 어떤 문제를 영향을 주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이 부분인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기후가 어떻게 될까요? 더워지겠죠. 그럼 이렇게 기후가 온난화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산화탄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산화탄소 하면은 온실효과의 주범이라고 했거든요. 지구의 열을 못 빠져나가게 지구에 랩을 씌워버려. 그럼 지구 안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지구는 너무너무 더워요. 되셨죠?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열섬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 정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섬 현상. 자, 열섬 현상은 이건 어떤 거였습니까? 이거는 히트 아일랜드. 열이 나는 섬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이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 섬이 후쿠누쿠누쿠 막 열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은 어떻다? 이 주변은 선선한 겁니다. 선선한 겁니다. 자, 결론 열섬 현상이라는 거는 중심부는 뜨겁고 주변은 시원한 것, 선선한 현상,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또 두 번째, 자, 오존이 대기오염의 지표였죠. 이 오존은요, 인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 대기오염으로 인하면 오존이 어떻게 된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의 파괴로 뭐가 생기냐면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지를 못해. 그래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오존으로 인해서 피부암이 생긴다 하면은 X. 오존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 오존층의 파괴로 피부암이 생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이름만 눈도장 찍으세요, 여러분. 엘니뇨. 이거는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돼 가지고요. 수분이 육지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육지에 수분이 많아서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기 오염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반면에요, 라니냐 현상은 반대예요. 바닷물의 온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바닷물의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어떡한다? 육지는요, 물이 그쪽으로 못 가가지고 증발이 안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가물어. 그래서 가뭄이 와서 막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엘니뇨 라니냐 현상으로는 홍수가 나고 어떤 때는 가뭄이 나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런 현상이 기후의 변화가 생기는 거를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만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엘니뇨, 라니냐, 아 이거 대기오염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더라.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은 거에서 산성비 적었죠. 중요하죠. 자, 대기오염의 지표에 제가 아까 아황산 가스 이거 얘기했었거든요. 이 아황산 가스는 이름에서도 여러분 뭐가 느껴져? 산성인 게 느껴지죠. 그럼 이 아황산 가스가 공기 중에 막 둥둥둥 떠 있는 거야. 산성을 띠고 있는데 근데 비가 와. 그럼 비가 아황산 가스하고 만났으니까 산성을 띤 무슨 비가 된다? 산성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산성비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아황산 가스예요. 그거를 화학기호로 뭐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SO2 다른 말로 아황산 가스가 되겠죠. 산성비의 원인입니다. 되셨습니까? 대기오염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온 역전이라는 말, 이것도 여러분 용어 정의에서 가끔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쉽게 말하면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산 꼭대기야. 한라산, 백두산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바닥 밑에가 산 밑에가 더 따뜻해요. 한라산, 백두산 산 꼭대기가 더 따뜻해요? 밑에가 더 따뜻하죠. 원래는 밑에가 더 따뜻하고 위에는 갈수록 어때요? 산속 올라갈수록 춥죠. 그런데 기온이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거꾸로 됐다고. 뒤집어졌다고. 그래서 밑에가 오히려 춥고요. 위에가 오히려 온도가 어떻다고요? 따뜻하다고요. 그럼 이거는 기온이 뒤집어졌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기온역전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왜 생긴 거다? 대기오염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어, 열섬 현상이 뭔지, 그 다음에 기온 역전이 뭔지 의미하시고, 그리고 산성비의 원인이 아황산 가스라는 거, 그리고 또 오존층의 파괴로 피부암이 생긴다. 되셨습니까?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하십시오.